안녕하세요. 오늘은 보도 셰퍼의 돈에 대해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제목에 경제가 어려울수록 꼭 필요한 자기 경영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제목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돈에 대해서 이야기하겠구나라고 예상하시잖아요. 그런데 자기 경영에 대해서 저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 책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많이 해보게 됐어요. 여러분들에게 이 제목처럼 돈이란 무언가요? 돈. 이 저자분은 돈에 대해서 한 개인의 생활 수준과 정신 자세까지 좌우하는 결정적인 요인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많은 돈을 끌어모으는 능력이 있는 사람은 크게 성공한 사람들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성공한 사람들은 곧 많은 돈을 끌어모으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자유롭고 독립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다는 뜻이래요. 그래서 네 가지의 전략이 있답니다. 그 돈을 만드는 데 있어서. 간단해요. 일정한 비율의 돈을 일단 저축을 하고요. 그 돈을 투자를 해서 수입이 늘어나면 다시 또 그 비율을 저축하면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돈에 대한 우리의 기본적인 생각부터 바꾸는 게 중요하다라고 하고요. 각자의 꿈이 있고 그 꿈이 실현될 수 있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나? 나는 내 꿈을 실현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나? 이런 부분들을 점검해 보라고 해요. 그러면서 이 저자분은 우리가 항상 돈을 벌고 싶어 하고 꿈을 이루고 싶어 하는데 대부분은 시도에 그친다. 시도라는 말 자체는 우리한테 구체적인 행동이 부족하다는 뜻이다. 즉, 무언가를 시도하는 사람은 실제적으로 봤을 때 시도한다라는 의미 자체가 변화를 피하려는 구실만 찾는 사람에 불과하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좀 찔렸어요. 나 시도했어. 라고 가볍게 얘기하는데, 실상 변화를 아직 두려워하고 피할 구실만 찾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변화가 좋은 것이고 변화를 이뤄낼 능력이 이미 나에게 충분하다라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시도만 하다가 그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돈은요, 근거 없는 낙관주의를 절대 용납하지 않는다고 해요. 그래서 이 책에서는 굉장히 당신이 생각하는 돈의 의미는 뭔가요? 그리고 뭐 당신은 지난 7년간 자산이 얼마나 늘었나요? 앞으로 얼마의 자산을 더 갖고 싶은가요? 써보세요. 이렇게 시도하고 그러니까 생각을 기록할 수 있는 칸을 굉장히 많이 만들어 놓았어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좀 진지하게 자신한테 고민해보고 제대로 해보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지난 7년간 돈을 좀 모으셨나요? 혹은 원하는 삶을 7년 전에 원했던 삶을 살고 계신가요? 앞으로 7년 뒤에는 원하는 삶을 살 것 같으신가요?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시라는 거죠. 그래서 이 저자분이 젊은 나이에 이제 어느 정도의 성공한 삶을 살게 됐는데 자신이 그렇게 되는 데는 계기가 있었대요. 그러니까 처음에 자신의 아버지가 저기 8살 때 그 변호사였어요. 변호사였는데 8세 때부터 7년간을 더 투병을 하다가 돌아가셨어요. 근데 투병을 하는 기간에도 의사는 절대 안정, 쉬세요, 쉬세요, 쉬셔야 됩니다라고 하는데 변호사라는 직업 그리고 사람들에게 뭔가 이렇게 베풀고자 했던 아버지의 그 신념이 닿아서 아버지가 쉴 수 없는 상황이 계속 만들어졌대요. 근데 그 상황을 보니까 돈 없는 사람들이 계속 아버지를 찾아와서 돈돈돈돈 거리면서 아버지를 힘들게 했던 거죠. 그렇게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자신의 이제 주변 사람들은 저 아버지는 일에 치여 죽었어 라고 얘기할 만큼 아버지는 항상 그렇게 일에 치여 사셨대요. 그래서 그 어린 시절에 보았던 정말 내 아버지가 쉬어야 되는데도 와가지고 돈돈거리고 찾아왔던 많은 사람들 그리고 자신의 아버지를 보면서 나는 돈을 벌어야겠다라고 결심을 하신 것 같아요. 돈으로부터 자유로워져야겠다. 돈이라는 건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되게 세속적이고 되게 뭔가 무가치한 것이 아니며 굉장히 삶에서 필요한 거다라고 구체적으로 결심을 하신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돈을 어떻게 내가 벌어야 되는가? 난 돈 버는 기계를 살 건가? 혹은 돈 버는 기계를 갖고자 할 건가에 대해서 고민을 하면서 이 저자분은 자신이 몰두하는 취미를 가지고 돈을 벌어라.
그리고 하루 종일 일하는 사람은 돈 벌 수 없다. 하루 종일 일하는 게 아니라 내가 잘하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 내 관심사로부터 내가 어떻게 돈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를 생각을 하고 그래서 나의 인생에서 돈이 벌리도록 자유를 얻도록 어떤 노력을 해라 라고 이야기하시는 것 같아요. 인생에서 중요한 5가지 영역이 있는데요. 되게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인생에서 중요한 5가지 영역을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이 저자분은 일단 제목이 돈이니까 돈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건강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 인간관계, 감정, 인생의 의미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건강을 지켜야 하고 감정을 다스려야지 내가 원하는 일들을 이뤄낼 수 있고 좋은 인간관계를 구축해야 되며 능력에 맞고 다른 사람에게 도움되는 일을 하고 네, 돈은 결국 이 모든 걸 하는데 다 필요하다. 그래서 인생의 5가지 영역이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아까 이제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자신이 좋아하는 일이 뭔지, 그걸 가지고 어떻게 돈을 벌지 생각을 해라. 라고 질문을 던지고 있는데요. 이 질문들을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라 자신에게 매일매일 생각해 보라고 해요. 나 어떤 사람이지? 나 뭐 좋아하지? 나 돈 어떻게 벌지? 네, 이 질문을 매일 해보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질문을 통해서 삶을 최적화하는 거예요. 자신이 가진 시간과 가능성과 재능과 돈을 주변 사람들을 활용하는 것까지 해서 내가 원하는 삶의 목표를 두고 최적화한 삶을 살아가도록 최선의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하라는 거죠. 현재 가진 자원을 가지고. 그래서 자신이 될 수 있는 최선의 존재가 되기 위해 노력하라고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꿈과 가치와 목표와 전략을 점검하라고 하는데요. 꿈은 이렇게 점검하면 된대요. 자, 당신에게 무한정의 시간과 돈이 있습니다. 당신 뭐 하실래요? 라고 했을 때 하고 싶은 게 당신의 꿈이랍니다. 그리고 가치는요. 당신의 삶에서 중요한 건 뭔가요? 라고 물었을 때 각자 중요한 게 있겠죠? 그게 가치가 된다고 하고. 또 목표는 뭐 되고 싶으세요? 뭐 하고 싶으세요? 뭘 갖고 싶으세요? 목표가 된대요. 그리고 전략은 원하는 것을 성취할 수 있는 지식과 능력과 계획을 갖고 있는가. 이것이 전략이 된다고 하고요. 그래서 이제 인생은 결국은 책임지는 사람의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들 하면서 어떤 쌍둥이가 같은 부모와 같은 환경에서 자랐는데 한 명은 변호사가 되고 한 명은 범죄자가 되었던 2가지 어떤 다른 똑같은 유전자와 똑같은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결과를 이 결과가 어디서 초래되었나 이것은 그 각 개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신념에서 나온다. 그래서 나는 어떤 신념을 갖고 있는가 점검해라. 그리고 자산관리 영역을 넓히는 4가지 길이 구체적으로 있는데 일단은 안전적인 것, 안전지대, 나한테 안정적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피해라. 그리고 문제를 성장의 기회로 삼아라. 질문을 제대로 던져라. 개인적 세계를 넓혀서 관리 영역을 넓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계속 이 저자분이 이야기하는 건 당신의 지금 삶은 당신이 좋든 싫든 변명하든 아니든 간에 당신의 책임이다. 당신이 지금까지 해왔던 그 결과다. 그리고 앞으로 당신의 인생도 당신이 지금 책임지는 만큼 살게 될 것이다. 라고 굉장히 냉철하게 이야기하고 계세요. 그리고 그렇게 당신의 뭐랄까 캐파를 넓히고 싶다면 결국은 당신은 지금 상황, 지금 안정적이다, 지금 되게 편안하다라고 하는 이 지대에서 떠나야 되고 어떤 문제가 왔을 때 그 문제에서 이걸 내가 어떻게 해결할지 정도가 아니라 이 문제가 앞으로 안 생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정도로 이 문제를 통해서 성장의 기회로 삼으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내 그 영역을 넓히려면 나에게 제대로 질문을 던지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고 그래서 내 역량을 넓혀서 개인적 세계가 아닌 관리 영역을 넓혀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잔인하게 책임에 대해서 아주 네, 여러 번 두들겨 맞는 느낌으로 이야기해 주시고 계세요. 그리고 변화의 5단계가 있다고 하는데요. 이거 제가 이제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변화는 여러분들 어떻게 일어날까요? 이 저자분은 아주 간단하게 책과 성공 일지 그리고 세미나 참석
그 주변 인맥들을 관리하는 것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부자들 집에는 개인 도서관이 있고 한 인간은 그가 읽은 책의 총합이다. 아이디어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재산이다. 일주일에 2권만 읽으면 100권을 읽는데 관심 있는 사람을 내가 정말 배우고 싶어 하는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시간을 아낄 수 있는 방법도 그 사람한테 당신은 무슨 책을 재밌게 봤어요? 그 책 내용 좀 알려주실래요? 라고 물어보면서 책과 사람의 어떤 지혜, 아이디어들을 내 걸로 구체적으로 가져와라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그리고 성공일지를 쓰랍니다. 성공일지 쓰고 계신가요? 우리의 뇌는요, 아주 믿을만 하지 못하대요. 왜냐하면 굉장히 편파적인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진짜 좋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내 실패에 대해서 되게 침소봉대, 되게 크게 생각을 할 수도 있고요. 내가 되게 안 좋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좋다라고 믿으면 좋은 쪽에도 크게 생각을 한답니다. 그래서 일기를 쓰라는 거예요. 부정 이미지를 과대평가하지 않게. 그리고 유명한 사람들, 뭔가를 이뤄낸 사람들은 유명해지기 전부터 자신의 삶에 대한 기록을 시작했다고 해요. 그래서 하루 시작 전에 성공일지를 기록하면서 자신감을 불어넣는 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저도 성공일지를 쓰고 있거든요. 근데 그럴 때 느껴지는 게 그냥 뭐 당연히 하는 일이지 사소한 일이지라고 하는 부분에서도 내가 이런 것도 했지. 아 맞다 나 이런 일도 있었지. 아 나 이런 힘이 있지 라고 계속 각인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기록은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 저자분은 성공일지를 쓰면서 아이디어 사전이 되다 보니 인물 사전이 되고 지식 사전이 되는 여러 가지 좀 효과가 나타났대요. 그래서 일기를 쓰면서 생각을 계속 그쪽으로 자기가 원하는 쪽으로 이렇게 방향을 만들어가는 거죠. 자신감은 우연히 얻어지지 않고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그래서 나의 성과를 기록하셔야 된다. 무슨 일을 끝냈고 누구를 도왔고 누구에게 칭찬을 받았는가를 계속 기록해라. 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세미나 참석하랍니다. 이 저자분은 아무리 돈이 없어도 1년에 최소 4번은 세미나에 참석을 했대요. 우리식으로 바꾸면 뭐 아주 작은 강의도 가능하겠죠. 근데 이왕이면 돈 내고 좋은 거 들으랍니다. 무료 강의만 쫓아다니지 말고요. 좋은 거. 왜냐? 이 저자분은 정말 돈이 없을 때도 자기가 그 강의를 내지 않고 뭔가 발전이 늦춰지는 거에 비하면 강의료를 내고 빨리 성장하는 게 더 유리하다고 생각을 하셨대요. 그리고 1,500만 원짜리, 한 번에 1,500만 원짜리 세미나에 참석을 하고 나면 2~3달 만에 그 참가비 2~3배 이상을 추가로 벌었다라고 하면서 돈 투자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이 부분도 좀 생각해 볼 여지가 많죠. 돈을 투자해서 새로운 걸 배우는 걸 두려워하지 말고 돈을 투자해야 배웁니다. 맞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모범을 주변에서 찾으라고 합니다. 이 부분도 되게 뒤통수를 때려 맞는 것 같았는데 주변에 자신보다 나은 사람이 많으면 발전하고요. 못한 사람들이 있으면 정체된대요. 그래서 사람들이 나는 특별히 아니야. 남들 다 그렇다고 하지만 그래도 나는 좀 달라라고 생각하고 이걸 간과하고 자신을 과대평가한대요. 근데 이거를 굉장히 잔인하게 누가 어떻게 표현했냐면 개와 한 침대를 써서 얻는 건 벼룩뿐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점검하세요. 이렇게 뭐랄까. 아이를 키우는 엄마들은 내가 만나는 사람들, 내가 전화하는 사람들이 나보다 나은 사람인가, 아니면 못한 사람인가, 내가 시간을 쓰는 사람이 어떤 사람들인가를 점검하실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소대나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떤 바라는 목표가 있고, 근데 그 결과를 이렇게 뭐랄까, 에스컬레이터 탄 듯이 계속 쭉 가진 않는 것 같아요. 내 결과가 바로 눈에 띄진 않는 것 같아요. 근데 모소대나무처럼 한 4년 정도는 씨를 뿌리고 나서 눈에 안 보여. 안 보이다가 어느 순간 되면 막 그 확장이 쭉쭉쭉 보이는 시기가 있는 것처럼, 우리 또한 그렇다. 그래서 그 어떤 장기 목표를 두고, 꾸준히 지속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 내용이 되게 재밌었는데 어떤 사람이 아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되게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자신의 회사에서 그 임원들이 찍은 사진을 본 거예요. 그리고 그 사진에서 한 명의 사진, 그러니까 7명이 있으면 7명 중에서 한 명의 얼굴에다가 자기 얼굴을 붙인 거죠. 그리고 그 사진을 맨날 보면서 아, 내가 이 사람들이랑 있으면 무슨 말을 할까? 이 사람들 앞에서 무슨 행동을 할까? 무슨 생각을 할까? 이것을 상상을 했대요. 그리고 결국 6년 만에 그 사람은 자신의 목표에 도달을 했답니다. 근데 사진에서 얼굴이 이렇게 오려진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은 재밌게도 그 회사를 떠났대요.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제가 한 절반, 한 3분의 1 정도 읽은 것 같은데 굉장히 재미있게 봤던 내용들을 공유해 봅니다. 오늘 내용 되게 많았잖아요. 이 중에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꽂혔던 내용들을 꼭 실천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나 7년 뒤에 어떻게 살고 싶지? 그러려면 내가 어떻게, 어떤 책임을 지고 어떤 걸 바꿔나가야 되지? 내 주변에서 바꿔나가야 될, 혹은 내가 좀 차단하거나 혹은 내가 더 찾아가야 될 인맥은 누구지? 내가 지금 해야 되는 일은 뭐지? 내가 시간을 어디다 써야 되지? 나 잘하는 일은 뭐지? 이런 부분들을 스스로 좀 고민해 보시고 기록해 보시는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